LH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전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삼성전자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셧다운 영향으로 올 2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이 최대 8%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60조 원에 육박하는 증거금을 끌어모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일부 LH 직원들의 광명시 흥지구 땅 투기 사태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거래량이 개발 계획 발표 직전에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336건으로 당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 월간 평균 거래량이 78건 것과 비교하면 4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2018년 12월 직전 거래량이 급증한 게 의혹을 키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신도시 토지 거래량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가 발표된 2018년 12월 472건이 거래됐는데 전달 228건보다 확연히 늘었습니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신도시 발표 1년 전인 2017년 12월 1321건이 거래돼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이듬해 12월 직전까지 4차례나 월간 거래량 1000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5월 발표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신도시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이미 후보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도시가 확정된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한데 이미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부터. 다만 특정 지역에서 과도하게 토지 거래가 늘어났으면 의심은 해볼 수는 있는 거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 여부가 또다시 충격을 안겨줄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공무원 5명이 도시개발지구에 토지 매입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 발표 회견을 열고 5명이 추가로 토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밝혔습니다. 토지 매입이 확인된 공무원은 앞서 밝혀진 6급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6명입니다. 한편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 8명도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 토지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오늘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리엔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1, 2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65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수용을 당하는 100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 국토부와 LH가 진행하는 모든 행정 절차를 거부할 것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기 의혹에 관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영복 광명시 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장은 과림지구는 40년 동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던 데다 2010년부터는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등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며 신도시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58,000달러를 기록하며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과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이 11일 오후 2시 30분 기준 개당 53,673.3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과 비교하면 약 1.10%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난달 21일 역대 최고가인 58,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같은 달 43,170.01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다시 55,000달러를 찍고 현재 53,000달러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슈퍼 부양법이 꼽히는데 대규모 자본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가상 자본이 투자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총 2위의 이더리움 역시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이달 초 1,350달러 선까지 후퇴한 후 10일도 채 되지 않아 30% 이상 급등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외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54,000달러 지지선을 확보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경제 전문가 역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만큼은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다. 단순히 투자 대상으로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도 있어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김대중 교수는 다만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줄 수 있다며 현재 가격 급등으로 변동성이 너무 커져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한파로 인한 삼성전자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셧다운 영향으로 올 2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이 최대 8%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 2분기 전체 낸드 플래시 가격이 3에서 8%가량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트렌드포스는 2분기 낸드 가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스틴 공장 셧다운 등 변수가 생겨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진 않지만 생산 물량 중 10%가량이 SSD에 탑재되는 컨트롤러인 만큼 낸드 기반 제품에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 나스닥 시장 급등해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간밤 3%가 넘게 급등한 나스닥 시장의 영향으로 장 초반 3,010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키우며 0.6% 내린 2,958.0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4,078억 원 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055억 원, 107억 원씩 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해 전거래일 대비 0.7% 내린 890.0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불러오고 있는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이 시각 기준 전거래일 대비 0.67% 오른 1.55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업 공개 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60조 원에 육박하는 증거금을 끌어모으며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 기준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유입된 증거금은 59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역대 최대 증거금을 기록했던 카카오게임즈의 기록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이 같은 청약 열기는 균등 배정 방식의 공모주 청약 제도가 도입되며 소액 투자자들까지 청약에 대거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절반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오늘 지난해 기준 SH의 장기 공공주택을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 3천 호 가운데 진짜는 전체의 43%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반이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공공주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은 임기 중에 진짜 공공주택을 10년 동안 많이 가구밖에 공급을 안 한 겁니다. 10년 동안 구걸임대, 가짜임대, 짝퉁임대 이런 것만 잔뜩 늘리고 물량을 늘린 것처럼 서울 시민을 속여왔던 겁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나 행복주택 등은 적절한 공공주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매입임대는 경실련이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지적한 주택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실련이 매입임대 주택을 비판한 까닭은 매입임대의 상당수가 재개발 임대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임대는 전체의 71%를 차지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허가 시 용적률이나 층고 상향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주택을 기부 체납받는 형식입니다. 공공이 특혜를 제공하면서 개발로 내쫓기는 세입자와 원주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건설사와 조합, 투기 세력의 배만 불린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린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주택 8만 4천 호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 가운데 진짜 공공주택인 건설형은 14,000호에 불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SH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실련이 이른바 가짜라고 지적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라는 겁니다. 소득별, 계층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이들 주택을 가짜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또 경실련이 비판한 전세임대는 심화하는 전세난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의 주택 여건에서 저소득층에게 유효한 주거복지 수단이라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땅 투기가 이 대토 보상을 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금을 받는 대신 새로 개발된 땅을 받으려 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대토 보상제도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정창신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개발 현장에서 사실 보상금을 더 요구하는 원주민들의 목소리는 저희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토 보상이 이번에는 문제로 떠올랐어요. 이 대토 보상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이 대토 보상 제도는 이 신도시나 택지지구처럼 공공택지에서 땅을 수용당한 땅 주인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대신에 새 개발지 땅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땅으로 대신 보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토지보상금은 이 땅을 감정평가해서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땅 주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감정평가가 나올 경우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또 신도시 개발처럼 보상금이 크게 풀리는 곳은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와 부동산 시장 불쏘시개가 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토 보상은 이 돈 대신 땅으로 되돌려주다 보니까 당장 현금을 받는 것보다 개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토 보상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게 문제인데요.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이들이 대토 보상을 노린 게 아니었나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토 보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때 협의 양도인 택지의 공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또 신도시 아파트 특별 공급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여기서 협의 양도인 택지가 뭐냐면 토지 수용 과정에서 협의에 잘 응해준 땅 주인에게 단독주택 용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우선하는 땅을 말합니다. 신도시 예정지 내에 1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이 대상인데요. 이 땅을 받게 되면 보통 4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어서 집주인이 꼭대기층에 살 수도 있고 또 1층부터 3층까지는 임대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은퇴자들의 노후 대책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지구에 산 땅이 약 1000제곱미터씩 쪼개서 샀기 때문에 이 협의 양도인 택지 신청 요건을 맞추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땅을 산 정황도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토지 보상 받으면 국민들이 더 화가 날 것 같은데 이런 땅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보상받게 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공무원이나 LH처럼 공공기관 직원은 대토 보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 광명 시흥에 투자한 LH 직원들이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는 게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 LH 내규를 통해서 이들에게 협의 양도인 택지나 이주자 택지 등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정은 개발 지역에 땅만 가진 외지인이 원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에 대해선 협의 양도인 택지나 이주자 택지, 또 생활대책 용지나 아파트 특별 공급권처럼 대토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을 하더라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동산 이슈에서 산업 이슈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스마트폰의 상징이죠. 갤럭시 시리즈, 아이폰 시리즈. 본격적으로 중저가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최고급 경쟁을 벌이던 삼성, 애플 이 양사 입장에서도 반드시 수성해야 할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부의 정홍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정웅규입니다. 예, 삼성전자 언팩 행사 예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삼성전자는 오늘 전 세계 미디어에 갤럭시 어썸 언팩 행사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17일 오후 11시에 삼성전자 뉴스룸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갤럭시만의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는 최신 기기를 공개하겠다면서 이날 어떤 제품을 소개하게 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기존에 A 시리즈 마케팅에서 어썸이라는 표현을 키워드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갤럭시 A 시리즈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할 때마다 의미 부여를 좀 했던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번에 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네, 언팩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나 갤럭시 노트 같은 플래그십 신제품을 공개할 때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그동안 보급형인 갤럭시 A를 내세워서 언팩 행사를 개최한 적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주목하는 주요 이벤트 중 하나인데요. 삼성이 사상 처음으로 언팩 행사에 갤럭시 A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중저가 시장 점령에 나서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 분위기가 이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인데 특별하게 갤럭시 A에 공들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체로 보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9%로 1위를 지켰는데요. 마지막 4분기만 떼놓고 보면 아이폰 12 시리즈를 내세운 애플에 1위를 내줬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중저가 폰 강화를 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같은 전략은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 흐름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북미나 유럽 등에서 중저가폰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가폰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던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갤럭시 S나 갤럭시 노트가 아닌 30만 원대의 갤럭시 A 31이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이 갤럭시 A31 시리즈를 작년에 구매하신 기억이 좀 나네요. 점유율 방어를 결국에는 뭐 A 시리즈에 맡긴 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소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나요? 네, 이번 언팩에서 공개할 신제품은 갤럭시 A52와 갤럭시 A72가 될 전망입니다. 50만 원에서 60만 원대 중급형 스마트폰이지만 플래그십에 지원되던 기능을 대거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학식 손떨림 방지와 방수 방진 기능, 또 화면 내 지문 인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갤럭시 A72는 최대 30배 스페이스 줌 카메라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의 이번 언팩 행사 즈음에서 애플도 무언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애플이 오는 30일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주로 하반기에 신제품을 출시해왔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지난해 4월 보급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SE 2세대를 출시했고 2018년에는 보급형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신제품 행사를 개최한다면 아이폰 SE 3세대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은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고급 스마트폰의 상징인 갤럭시와 아이폰의 경쟁이 올해는 중저가 시장에서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예, 중저가 휴대전화 시장을 둘러싼 빅2죠. 삼성과 애플 소식 오늘 전해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정홍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채권 투자자는 적어도 다음 주에서 3월 말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채권 금리는 빠르게 올라가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반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이틀간 중기물 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국내 채권 투자는 3월 말 적어도 다음 주 FOMC 이후까지 기다리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DB금융투자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대세 전망이었던 약달러 트레이드가 정반대로 되감기는 과정의 초입이라면 앞으로 신흥시장과 위험자산, 원자재 등의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3월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연준의 긴축적 커뮤니케이션과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환원, 결산을 앞둔 일본계 자금 회수 등 유동성을 흡수할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기 중입니다. 이미 구축한 포지션에서 손실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국내외 자금 사정이 나아지는 4월 이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하나금융투자는 단기 급등한 채권 금리가 일부 다시 빠지더라도 경기 전망이 개선된 영향으로 완전히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월 초까지는 인플레이션 기대로 금리 상승이 이어졌으나 앞으로는 실질 GDP 회복이 가시화하면서 정책 금리도 인상될 것이란 기대가 5년 이하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9일 OECD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가 3.3%,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지만 3년이랑 5년적 금리가 좀 더 많이 상승하면서 장단기 스프레드는 지금보다 더 축소될 걸로. 국고 3년은 내년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까지 상승하다 1.5%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10년은 내년 중 2.25% 내외가 고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LG전자가 올해부터 사내 시스템을 통합한 원뷰를 이용해 고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과 만나는 직원들이 원뷰 시스템을 이용해 언제든 문의를 즉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뷰는 여러 단계에 걸쳐 고객을 관리하는 개별 시스템을 연동시켜 분산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객들이 제품 구매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동일한 기업 이미지로 인식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제품 설치 직원에게 케어 솔루션 이력이나 일정에 대해 문의해도 즉각 확인이 어려웠지만 이제 원뷰 시스템을 이용해 언제든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엔지니어는 고객의 케어 솔루션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부품 교체 시기 등 정보를 기반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수리 비용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도 있고 교환이나 환불 시 영수증이 없어도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LG전자를 비롯해 하이프라자, 하이케어 솔루션, 하이텔레시스, 판토스 등의 계열사들도 동참했습니다. LG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원뷰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고객 응대를 위한 대기 시간이 기존에 비해 약 50% 감소했고 한 직원이 응대할 수 있는 영역도 10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LG전자는 올해부터 원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직원들을 고객 전문가로 육성시켜 고객을 위한 맞춤형 케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